자, 교재를 열어보시면 123페이지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소화 들어갑니다. 이제까지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 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외울 것도 많고 좀 내용도 많이 있었고요. 그 이제 불난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소, 화재 왔고요. 야, 이러니까 이제 우리 불 꺼야 돼. 그래서 이제 소화 이야기로 갑니다. 핵심을 하나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연소의 4요소까지 말씀을 드리면 가연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산소라 그러겠습니다. 산소. 그 다음에 이제 온도죠. 그 다음에 연소의 반응.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연소가 일어나려면 이게 전부 다 뭐냐면 or가 아니죠. and죠.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는 조건에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 한 가지만 빵 꺼내버리면 불은 꺼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래서 이들 중에 하나를 갖다가 이제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일 흔한 이제 그 소화가 뭐냐면 냉각소화죠. 냉각소화. 그러면 냉각소화는 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누구를 갖다가 제거시키는 거예요? 온도를 떨구는 거죠. 예. 냉각은 온도를 갖다가 낮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식소화 있죠. 질식소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산소를 제거시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제거소화가 제거소화. 이건 뭐냐? 가연물을 갖다가 없애는 거죠. 가스화재 났거든요. 가스부터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아니 그럼 가스 나서 가스로 불 붙었는데 거기다가 물 뿌린다고 그거 꺼지겠어요? 가스부터 끊어야 되는 거죠. 가연물을 제거시킨다. 제거소화. 연소의 반응을 억제시키는 거.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게 부촉매 소화인 거죠. 부촉매 소화. 부촉매. 활성을 좀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부촉매로 불을 끄는 건 연소의 반응을 억제시킨다. 그래서 보면은요. 소화의 기본 원리가 연소의 3요소, 4요소까지 잡았을 때 뭐냐면 그들 중에 한 가지를 없애면 되지 않느냐. 이거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방법 중에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냉각소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그러면 냉각소화 이제 소화의 약재를 말씀드릴 것인데 일반적으로 물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 이제 우리가 곧 소화 약재를 할 건데요. 크게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물에 관련된 거 수계 소화 약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스계 소화 약재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수계 소화 약재 그냥 물도 있지만 맹물도 있지만 여기에 증점제도 있고 강화제도 있고 침투제도 있고 부동액도 있고 넣는 거 많이 있거든요. 또 거기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품 만들어 버리죠. 그럼 이제 그 수계 소화 약재에는 물도 있지만 이제 포 소화 약재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이제 주로 냉각소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말씀드리면 수계 같은 경우에 물로만 따지면 냉각소화에 들어가는 거지만 그래서 거품 만들어서 대표적으로요. 유리화재 기름에 불 났거든요. 예. 그래야 버리면 물을 그냥 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거품을 갖다가 싹 위에 덮어갖고 질식소화 시키기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일단은 뭐냐. 수계 소화 약재 같은 경우는 기본이 냉각이고 그다음에 질식도 많이 시킨다 정도도 같이 기억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앞에 이제 냉각 소화 있습니다. 책의 내용 다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좀 가보죠. 교재에 보시면 냉각 소화가 가능한 소화 약재. 물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화액이 있고 그 다음에 CO2, 할로겐, 포소화약제 등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들은 그럼 뭐냐면 할로겐 소화약제, 포소화약제 이런 게 뭐냐 물에다가 타 쓰는 겁니다. 타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냉각소화해서 수계로 이제 포함을 시키는 거고요. 124페이지를 열어보시면요. 질식소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산소 차단이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대충 그냥 하나 외워버리십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공기 중에 평균적인 산소의 볼륨 퍼센테이지가 21%인데 이게 25% 정도만 되더라도요. 자연 발화 확률 무지하게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리미트 값이 얼마냐? 대충 1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5% 이하만 돼도 웬만하면 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질식소화에서는요, 그냥 15% 이하, 그것만 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래서 완전히 산소를 없앨 수는 없는 거고요. 한 15% 이하로 떨구는데, 교재에 보면 이제 21%, 23%라고 되어 있는데, 21%만 보시면 됩니다. 23%는 말하기 좀 어려워요. 이건요. 21%로 그냥 가세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냐, 산소의 온도를 갖다가
최소 한계 농도 15볼륨% 이하로 떨구면 불 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보시면요. 4번에 요게 하나 있습니다. 가연물질의 화재 시 산소 차단 질식 소화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소화약제에는 자 무상으로 방사하는 물소화약제 그 무상의 밑줄을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적상주순에 봉상주순에 무상주순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뭐냐 무상이라면 뭐라고요? 안개무자라 그랬잖아. 그래서 물을 그냥 확 뿌리는 게 아니고 뽀얗게 안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유류화재가 났을 경우에 포소화약제도 쓰는 거지만요. 여기다가 안개식으로 물을 탁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 여기서 에멀전을 만들어서 산소 차단을 갖다가 산소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 그래서 물이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 거냐면은 물이 온도를 떨군다 그러면 냉각소화에도 쓰이는 거지만 무상으로 뿜어버리는 경우는 뭐냐면은 질식소화도 가능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상주수. 그거 하나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소 용량들이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데 뭐 대표적으로 가솔린 등유 이런 건 15% 이하가 되는 거지만 고체 가연물은 10% 이하까지 또 기체 가연물은 아유 바쁘셔 아, 딱 12시에 울리는군요. 무슨 알람일까요? 알람이죠. 전화가 온 겁니다. 괜찮아. 네네. 화학적 반응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소점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불을 붙였고 그 다음에 내가 치워도 계속해서 타야 되는 거잖아. 그럼 화학 반응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타고 있고 여기는 아직 안 탔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기까지 탈 거란 말이야. 그게 계속해서 그 반응이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연쇄 반응이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쇄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화학 반응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거. 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거. 양초를 태우고 있어. 연쇄 반응이에요. 연쇄 반응이라는 말 자체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 가연물이 계속 공급되는 게 연쇄 반응이죠. 아니지요. 가연물이 있더라도 연쇄 반응, 내가 여기 불을 붙였단 말이야. 그럼 치워도, 이제는 치워도 계속해서 불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타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안 탔잖아. 근데 궁극이 여기까지 타오게 될 거 아니야. 연속적으로 반응이 진행돼서 여기까지 타는 거라고요. 그게 연쇄 반응이에요. 뭐 어렵게 볼 게 없어요. 원래 이 체인 리액션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핵 반응이에요. 원래는요. 그래서 이제 핵폭탄이 터졌을 경우에 핵 분열 반응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건데 여기서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지속적으로 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오늘 저 잠깐 볼랍니다. 뭐냐면요. 그 기체 가연물은 4% 이하까지도 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체가 지금 뭐냐면 일반적으로 뭐냐면 산소가 제일 부족한 경우도 연소가 가능하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보기만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출제율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산소 농도 그래서 한계 산소 농도가 있고 밸런스가 있고 최소 산소 농도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 타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뭐냐면 이 산소를 차단시킬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얼마 이하로 떨궈야 되냐 해서 제일 기본이 뭐냐면 15% 이하로 떨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최소한의 한계치가 얼마니 그 다음에 그 농도가 얼마니 요거를 해놓은 게 한계 산소 농도랑 최소 산소 농도인데 그 계산법은 전혀 시험에 출제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나중에 뭐 좀 시간 되면 그때 말씀드리고 우리 구급 공채에서는 거의 나올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 그 114페이지에 3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 뭐냐 소화 원리 뭐냐 아이씨 뭐야 아니 15%고 뭐도 필요 없어. 그냥 산소 나오면 그냥 질식 아니냐.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거소화 말씀드린 겁니다. 통상의 가연물을 갖다가 치우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가스 화재, 가스 끊어. 그 다음에 전기 화재거든요. 그런데, 요 제거소화 같은 경우에, 전기 화재 같은 경우는, 좀 현실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제가, 이제 또 한 번 또,
아, 우리 그 둘째 아들 녀석이, 전화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 녀석이 그 8월 18일 날 입대합니다. 근데 요새 비 많이 오잖아요. 한날은 그러더라고요. 비 많이 오니까 벌집 안 나가서 좋다. 벌집 출동. 벌집 따로 좀 안 나간답니다. 비 많이 와서. 근데 이게 좀 흘렀는데요. 전기화재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뭐냐. 뭔가 뭐 과열돼서 도선에서 이제 불 났는가 보다. 전기 끊어야 되는데 실제로 전기화재가 발생을 하면 웬만하면 전기는 자동으로 끊어집니다. 대표적인 안전장치, 우리 집 뭐 복잡한 거 볼 거 없죠. 누전 차단기, 그것만 해도 이제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고 소화의 예를 들자면, 가스로 불났습니다. 가스 차단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화재 같은 경우는 전기를 끊는다라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뭐냐면은 자동으로 끊어지기도 한다는 얘기고요. 또 대표적으로 뭐냐면, 맞불 작전이 있죠? 산불 났을 때. 자, 어떻습니까? 저쪽서 불이 막 이제 올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옮겨 붙으면 더 크게 붙겠어. 그래서 미리 여기 있는 걸 미리 좀 태워서 얼른 이제 불이 옮겨 붙는 걸 막아버리는 거지요. 이게 이제 맞불 작전에서 대표적으로 살림하자시 벌목하는 방법. 우리 교재 7번에 그 맞불 작전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제거 소화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거죠. 블로우오프 되는 거죠. 그래서 훅 불어서, 촛불을 불어서 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무슨 얘기냐? 분단하고 해서 온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연성 가스가 연속적으로 붙는 걸 갖다가 이제 밀어서 끊어버렸다. 그래서 가스의 공급을 차단시켰다. 그래서 재고 소화도 분류하더라 하는 겁니다. 부촉매 소화 얘기 나와지는 거죠. 요거는 조금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원리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활성화 에너지 이런 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연쇄 반응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 화학 반응을 진행시키기 위한 피해 최소한이지 활성화 에너지를 높게 해주어서 그 반응을 억제시킨다는 거지요. 그게 부촉매 소화다. 그래서 부촉매 소화는 연쇄 반응을 억제시킨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26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게 다 줄 알았더만 더 있어. 되게 많아.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의 원리에 그 원리는 맞는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한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일 먼저 그 유화 소화 중에서 제일 큰 게 비중이 물보다 큰 중유, 이거 밑줄 한번 그으세요. 쉽게 말하면 물보다 훨씬 무거운 기름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름은 물보다 가볍잖아요. 섞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물 위에 기름이 뜨는 거잖아요. 근데 중유는 물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밑에 가라앉는 겁니다. 그 중유 같은 경우인데 이런데 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 나와 있죠. 무상으로 방사하거나 물을 갖다가 아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거품, 포소화 약제. 거품 떠올리는 건 되게 많죠. 우리 남학생들은 면도 크림 같은 거 떠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걸 갖다가 유류 표면에다가 싹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얇은 하나의 층을 만드는 거예요. 코팅막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굳이 말하면 유화층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요. 그 층을 만들어서 올라오는 증기하고 산소를 갖다가 못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화소화는 일종의 질식소화입니다. 그거 하나 좀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화소화라는 게 그러면 대표적으로 중유 같은 거에다가 물을 그냥 확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개같이 확 뿌리거나 거품을 해서 그 표면에다가 얇은 막을 만들어서 산소를 차단시킨다는 거죠. 일종의 질식 소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보시니까 그 유화소화에 쓰는 약재는요. 대부분 상온에서 액체 또는 수용액 상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액체로 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거기 주로 비수용성 물질 되는데 일단 밑줄 한번 근 다음에 기름 쓰세요. 그냥 기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과 섞이지 않는 것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섞이지 않는 것들은 주로 기름이 되는 거고 그 기름 중에서도 중유 같은 거 물보다 비중이 큰 것들에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래야 될까요? 이게 물보다 비중이 약한 놈을 써버리잖아요. 그럼 물이 가라앉아 버린다고.
물이 기름 위에 떠서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물보다 무거운 데 쓰는 겁니다. 물보다 가벼운 데 써버리면 뭐냐? 물이 지가 가라앉아 버립니다.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수용했을 때 물 강화액 소화약제는 무상으로 쏴라. 안개 형식으로 쏴라. 라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 다 그 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석소화 있습니다. 희석소화. 느낌이 오는 거죠. 뭔가 농도를 좀 약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수용성 가연 물질이요. 수용성 가연 물질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냐? 물에 녹는 가연 물질, 대표적으로 알코올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자 물을 대량으로 방사, 이거 대량 방사 물질 한번 가야 되는 거야. 희석소화. 지금 유화소화는 물을 안개로 뿌리는 거고요. 얘는 물을 왕창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 농도를 희박하게 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저기 철판유리 이렇게 철판유리 먹어봤냐들? 오이 좋은 거 다 처먹고 다니길래 어디서 먹어봐서 저 철판유리를? 그렇죠. 그거 꽤 비싼데요, 그죠? 너 철판 볶음밥 먹은 거 말하는 거냐 지금 혹시? 그러니 철판유리 먹어본 적 있어요? 그니까 뭐 이렇게 철판 딱 입고서 뭐 버터 좀 딱 해갖고서 뭐 이렇게 새우도 뭐 구워주고 또 셰프가 뭐 이렇게 뭐 관자도 좀 구워주고 스테이크 좀 그런 거 있어요. 아 이게 뭐 나도 머리 타려고 한 번 먹어봤어. 호텔에 그때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 우리 장인장 뭐 이렇게 처갓집 식구들하고 이제 가서 이제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이제 거기서 좀 비싸요 그게 아마. 하긴 뭐 계산은 내가 했지만은 실제 계산은 마누라가 한 거지. 카드만 내 카드로 한 거고. 내 카드 줘서 마누라 내가 직접 돈 계산하지 않았는데 아마 내 기억에 1인당 10만 원 넘었을 거야 아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철판이 크게 있고 이제 의자가 쭉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리사가 이렇게 와갖고서는 이제 재료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해서 구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딴 얘기 하는 게 아닌 거고, 거기서 한 번씩 있잖아. 이제 스테이크 이렇게 쫙 하면서, 불쇼 한 번씩 해요. 그러면 이제 철판에다 이렇게 물 확 뿌리니까, 뿌린 다음에 촛불로 이렇게 탁 튀기면요. 거기서 이제 불이 확 난단 말이야. 그런 거 본 적 있지? 본 적 있잖아요. 예.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때 뿌리는 게 누구냐면 그 술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통 위스키가 알코올 도수가 얼마냐면 40도거든요. 불이 붙어 안 붙어? 잘 붙어. 위스키 휴지에 찍어서 불 붙여보세요. 불 금방 붙어요. 근데 소주는 불이 안 붙죠. 그럼 무슨 얘기냐? 40% 정확히 퍼센트 정도 40%인데 그 정도만 돼도 알코올은 물하고 섞이는 건데 잘 섞이거든요. 근데 불이 붙는데 소주가 돼버리면 불이 안 붙는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금 물과 섞일 수 있는 대표적인 알코올에 불이 붙었다라는 거야. 그럼 뭐냐? 이걸 갖다가 아니 알코올에 불이 붙은 건데 이거 지금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뭐냐? 물을 갖다 확 뿌려버리면은 이 경우에 이제 뭐냐? 그 알코올의 농도를 떨구어서 40도의 위스키에 불이 붙은 게 20도에서 소주가 되면 20%의 소주가 되면 불이 꺼지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석소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용성의 가연물질이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봅니다. 유화소화나 지금 어디 희석소화나 뭐 가연성 액체 주로 기름 쪽을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 유화소화는 그야말로 물보다도 무거운 기름에서 쓰는 거고요. 안개식으로 뿜어서 덮어주는 거고요. 희석소화는 뭐냐? 물과 섞일 수 있는 가연물, 대표적으로 알코올입니다. 대표적인 알코올. 예. 이런 거에는 뭐냐? 물을 왕창 그냥 줘가지고서 농도를 떨궈서 이거 뭐다 불을 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굳이 말하면 뭐 두 가지 정도 같이 섞일 것도 같은데요. 가연물질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농도 떨궈갖고 일정에. 뭐 굳이 뭐 제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거나 불이 붙을 수 있는 농도 이하로 낮춰서 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복소화가 있는데 피복소화 잘 봐. 가연물질이 뭐가 타고 있는 장소에 공기보다 비중이 큰 CO2죠. 대표적인 CO2 소화기로 쏩니다. 그럼 이제 뭐냐면은요. 그 CO2가 공기보다 무거워서 얘를 둘러싸서 불을 끄는 방식인데 그럼 피복소화까지만 읽어보면 뭐냐. 이거 질식소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피복소화 작용하는 약재는 주로 열이나 전기의 부도체인 CO2가 대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피복소화는 일종의 질식소화가 되는 건데 요게 왜 피복이란 말 쓰냐? 덮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피복소화는 주로 전기화재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질식소화의 일종 하나예요. 그래서 피복소화는 뭐냐면 좀 덮어버린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질식소화의 원리는 질식소화의 원리인데 주로 전기화재에서 많이 쓰는 방식을 피복소화라고 하는 거고요. 자, 방진소화, 뭐 타격소화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 나올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소화 방법이 냉각이 있고 제거 있고 냉각, 질식, 제거, 그다음에 부촉매, 이게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유화 소화도 있고 희석 소화도 있고 피복 소화 정도도 있다까지 보시면 소화는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재에 이번에는 간부 문제인데 간부 문제 한번 가봅시다. 그냥 126페이지예요. 10번 문제 보시면 이게 무슨 방법이야? 벌써 나옵니다. 비중이 물보다 큰 중유나 비수용성 유류 화재 시 물과 섞이지 않는 기름의 화재 시까지 읽어보니까 그냥 뭐예요? 유화소화죠. 그냥 덮어주는 거. 11번인데 이거 11번은 저 소화약제 분말 그 1, 2, 3급이 있어서 이건 아직 안 했으니까 넘어가고 12번 단어가 볼까요? 12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16년도 간부 문제인데요. 잘못된 거 찾게요. 질식 소화는 연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산소 공급원의 공급을 차단시켜서 연소를 중단시킨다. 통상적으로 액체는 15% 산소농도 15% 이하일 때 불을 끈다라는 거죠. 이거 뭐 맞는 얘기입니다. 좀 틀린 거 찾게요. 냉각소화로 많이 이용되는 물은 이거는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의 특징에 대해서 소화 약제를 좀 알고 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약제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셔서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불을 끄는 거야.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뭐냐? 이제 우리 약제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분류상으로 보시면 128페이지에 수계소화약제, 물과 관련되는 거. 생물도 있고 여기에 뭐 강화제, 뭐 부동액, 침투제 뭐 이런 것도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걸 섞어 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전체 틀을 좀 잡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수계소화약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스계소화약제가 있습니다. 그게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 가스계 이렇게 있구나. 일단 크게 약제가 그렇게 돼 있고 수계소화약제에 그냥 그야말로 물이 있고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거품뿐만이거든요. 포소화약제. 예. 그래서 물, 그 다음에 거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맹물 말고 거기에 첨가제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139페이지에 첨가제가 이런 게 있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약제 크게 물에 관련된 거 수계, 가스계에 있는데 물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물에 타 쓰는 거품에 관한 거품 만드는 거, 폼이죠, 폼. 예. 포소화약제, 그 다음에 그 물에 타 쓰는 거, 요게 이제, 까지 있습니다. 요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스계로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물에 대해서, 이거는 뭐, 글쎄요, 공채에 뭐 여기까지 나오겠나면서도,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물에 뭐, 아주, 물이 왜 불 잘 끄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은, 물의 특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수소결합한다라는 거. 요건 좀 난이도가 좀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냥. 근데 수소결합, 그러면 내가 지난 시간에 공유결합 정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수소결합이 뭔지 좀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냥, 그래서 어떻느냐 하면은, 물은 수소결합 하기 때문에 어떻느냐 하면은, 이게 비열이 커요. 비열, 그 다음에 기화열이 좀 큰 편이에요. 예. 요거는 조금, 암기라 그럴까요? 원래 이제 비열의 정의는 뭐냐면, 그 녀석 1g을 혹은 1kg을 정해진 질량을 1도씨로 표현데 필요한 연량이 얼마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Q는 뭐 C, M, 뭐 델타 T 이런 걸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때 만일에 같은 열을 공급받더라도요, 비열이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 온도 변화가 좀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겁니다. 물이 제일 얘는 주로 하는 게 이제 냉각소화잖아요. 그러면 온도를 떨구는 거랑 중요하잖아요. 그럼 뭐냐?
불 났는데 물을 뿌려요. 근데 이런 물이 지가 금방 기화돼 버려. 이래 버리면 열을 빼서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기화되려면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요. 온도를 높이기 위한 뭐냐면 비열이 크기 때문에 물 자체 온도가 높지 않다라는 거야. 많이 안 올라간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기화열이 굉장히 크다. 중요한 얘기죠. 내가 그랬잖아. 아우, 뭐, 이제 뭐, 장마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고요. 저도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몇 시에 들어갔나? 한 10시나? 근데 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더웠어요. 근데 덥긴 더웠는데 무지하게 습했어, 어제. 아무튼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들어가서, 아유,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아유, 귀찮아서 빨리 씻어야지. 샤워하고 딱 나왔습니다. 어우, 시원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요? 내가 샤워하고 자, 물길 딱 들여도 뭡니까? 아주 물기 되게 많은 거잖아요. 이 물이 증발될 때 내 피부로부터 기화열을 뺏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원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물이 그렇게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내 몸에서 열을 잘 뺏어가니까 시원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지금 불이 막 났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막 이제 불이 났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불 붙은 것도 끄는 거지만은요. 아예 그 화장실 전체도 물을 뿌려버린다고. 왜? 온도 전체 떨궈버리는 거야. 당장에 불꽃에도 물을 주겠지만요. 물 전체를 뿌려버린 거. 온도 떨궈버린 거라고. 실 자체를 갖다가. 그게 바로 뭐냐. 물의 기화열들이 크기 때문에 타고 있는 조건에서 열을 많이 뺏어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온도를 많이 낮춘다는 겁니다. 원리가. 그 다음에 하는 김에 그냥 물은 극성분자이죠. 극성분자입니다. 극성분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요. 얘가 대표적으로 기름하고는 이게 이제 섞이지가 않는 거죠. 이게 안 섞이는 거잖아. 그죠? 그지? 기름하고 섞이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소화 약재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걸 이제 물에다가 녹여서 이제 가루 넣은 다음에 물에 녹여서 거품만 들어서 덮어버리는 거잖아. 근데 이게 기름하고 섞여버리면 안 좋다고요. 기름하고 안 섞여야지만이 그 위에다가 층을 만들어버릴 거 아니야. 섞여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그 트리플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 그건 모르셔도 전혀 관계없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보기만 해. 그냥 있어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우리가 0도씨에서 얼고 100도씨에서 끓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조건에서 1기압 조건에서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에 자 그래프가 압력과 온도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그냥. 예.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고체 상태야. 그 다음에 이제 액체 상태란 말이야. 이게 이제 기체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그냥 보기만 해. 이게 0도씨야. 이게 100도씨야.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는 1기압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1기압 조건에서 0도씨 이하로 가니까 고체가 되는 거고요. 0도씨 이상 올라오니까 액체가 되는 거고요. 1기압에서 100도씨 넘어가니까 기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멀리가 집었는데 또 파란색이네. 가만 있어봐. 자 그러면 지금 가보죠. 여기가 1기압이 아니에요. 지금요. 한 0.3기압이라고 치자 이거야. 예를 들면 0.3기압 조건에서 0.3기압 조건이면은 지금 무슨 얘기냐? 얘는요. 여기까지 가야지 지금 뭐냐면은 고체가 되는 거죠. 그럼 0.3기압 조건에서 물은 0.3기압 조건에서 0도씨의 물은 기체 상태라는 뜻이야 지금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나올 일은 별로 없는데 나와도 간부에 나오는 건데 잘 봐. X축은 온도가 되고 Y축은 압력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0도씨에서 얼어 100도씨 끓어 그러잖아. 그러면 지금 1기압 조건을 이렇게 잡아드리면 여기는 얼음이고 여기는 물이잖아요. 그럼 이게 0도씨라고 지금. 근데 또 여기는 지금 물이고 여기 수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도씨란 말이야 온도가. 그런데 이게 1기압이 아니면 예를 들어 0.3기압이 됐다. 그러면 0도씨에서의 물은 지금 어느 상태? 기체 상태에 있다라는 거야. 지금 여기 기체잖아 여기가.
고체 액체 밑에가 기체라고. 그러면 이렇게 됐어. 자, 보시면 이렇게 되면요. 만일에 이게 1.5기압차 이거야. 그러면 1.5기압에서 0도씨에는 지금 뭐냐? 아직 액체라는 거잖아. 1.5기압에서 100도씨면은 1.5기압에서 100도씨는 여기잖아.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래 내가 압력솥 얘기했잖아. 압력솥의 압력은 1기압이 아니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 115도 정도 가야지 끓어버린다 그 얘기했잖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안 나와 시험엔. 근데 좀 안 하고 가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그냥 잠깐 말씀드리는 거고, 나오더라도 저기서 나올 거예요. 간부나 혹시나 뭐 나올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129페이지에 그 물 소화 약제의 소화 작용이 기본 냉각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질식 소화인 건데, 거기다가 하나 좀 써놓은 질식 소화에다가 무슨 뭘 써냐면 그 무상주수. 안개를 곱게 뿌릴 때, 그럴 때가 질식 소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유화 소화 했잖아요. 예, 유화 작용.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기름층에다 물보다 무거운 거에 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유화층 형성한다. 에멀전 레벨, 원래 이제 에멀전 그러잖아요. 층을 레이어라 그러죠. 에멀전 레이어를 갖다가 만든다. 그래서 산소 차단다. 말씀드린 거고요. 희석수와 아까 얘기한 겁니다. 40도씨에 40도씨란다. 40%의 위스키는 불이 붙지만 20% 지금 소주가 20%도 아니지. 빨간 게 20.1도야, 그지? 파란 거가 17도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굉장히 순해졌더라고요. 저는 술을 못 먹는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못 먹는 건 아닌 거고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캔맥주 하나 딱 좋아. 언제? 끝나고서 집에 가서 풀어야 하고 8회 말부터 그때 이제 캔맥주 하나 먹어서 어제 열받아가지고서 내가 또 여러분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한화잖아. 우리 충청도는 한화잖아. 아니야? 내가 그랬지. 하나팬, 롯데팬 좋아한다. 왜? 성적에 관계없이 응원한다. 나 같으면 쌩 깠어. 어제 한화한테 졌어. 짜증나. 씨. 자, 희석소화도 가능하고 타격소화 아까 말씀 안 드린 건데 뭐냐면 굉장히 고압으로 물을 팍 쏟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연물에 파괴다. 그래서 이제 타격소화도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렇게 효과는 굳이 그걸 타격이라고 하겠는가?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의 이제 특징,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옆에 그 문제 있군요. 129페이지 16번을 보시면 물 소화 약제가 냉각 소화가 큰 이유가 뭐냐? 그럼 뭐냐? 열을 잘 뺏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온도를 떨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냐? 비열이 크고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가만 있어봐. 끓는 점이 높아서일까요? 기화열이 커야 될 거 아니야. 물여놓으니까 그 물이 수증기 되기 위해서 빼서는 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를 떨구는 거죠. B점, 끓는 점이 높기 때문이 아닌 거고요.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이 2번을 보시면 되겠네요. 그 밑에 17번 문제인데 물을 이용해서 소화할 때 기대하기 가장 어려운 소화는 그러니까 지금 물이 냉각부터 해서 질식도 하고 유화도 하고 희석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부촉매 물이 부촉매 역할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요거는 아주 쉬운 이야기로 부촉매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물을 쓰는 방법에 이제 물 소화 약제의 적응 과제 일반적으로는 A급 과제 일반적으로 그야말로 그 다음에 유료 화제인 건데 요게 이제 저랑 아직 그 위험물 얘기를 안 했고 1, 2, 3, 4, 6 석유로 이제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지금 유료 화제도 적응이 되기는 된다 그랬고요. 아까 그게 바로 뭐를 말씀드렸죠? 무상소와 그 다음에 포소화 약제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유료 화제도 좀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수용성 가연물의 화제 알코올, 희석소화 다시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전기 화제인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보시면 전기 화제 같은 경우는요, 그 무상열 동그라미 좀 빵 쳐놓으세요. 전기 화제 같은 경우에 만일에 그냥 소위 이제 봉상주스 쫙 그냥 물 뿌려버린다. 그러면 감전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 전기소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피복소화 같은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물을 함부로 뿌리는 건 좀 위험한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그냥 무상인 경우입니다. 물을 뿌리지 말고 곱게 안개를 쏘라 이겁니다. 예. 그럴 땐 일부 되는 거지만 전기화재는 조금 이건 반론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응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군요. 물과 심하게 반응 물질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알미늄까지 좀 봐주세요. 제가 나트륨, 칼륨, 나트륨 수소 발생시키는 거 한번 보여드렸죠? 예, 그래서 지금 뭐냐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면 뭐 나트륨이네, 칼륨이네, 마그네슘이네, 칼슘이네, 아연이네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웬만하면은 실제 공채 시험에 나올 때는 뭐냐? 그냥 금속분 화재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과 반응을 잘하는 금속의 화재 같은 경우는 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 뿌리면 수소기차 발생하잖아요. 더 잘 타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근데 그 그러니까 물에 적응하지 아니하는, 말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 뿌리면 안 되는 화재 같은 경우에 물과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인 금속 화재. 그러니까 금속 화재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한마디 좀 써놓겠습니다. 뭘 쓰고 싶어요? 수소 발생 써놔야 되는 거죠. 수소기체 발생시키기 때문에 불 더 잘 붙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아, 그래서 그게 결국 1번하고 2번이 같은 말로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은 1번하고 2번 같은 말입니다. 특히나 뭐냐면 그 나트륨, 칼륨, 리튬, 뭐 루비디움 같은 것들 이런 건 우리가 알칼리 금속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주로 수소를 많이 발생시킨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뭐 장점이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려고 했죠. 실제로 있잖아요. 그 약재 가격의 의미가 있어요. 가격 중요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 많은 국방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 우리 군인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큰 게 있죠. 훈련 그냥 하냐? 산으로 둘러 뛰고 다니는 게 훈련이 아니에요. 대포 한 방 쏘는데 돈 얼마, 총 한 발에 돈 얼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뭐냐? 돈이 있어야지 훈련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야, 불 나서 지금 불 꺼야 될 판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아니할 말로 저 불 나서 나는 화재의 그 재산 피해보다 불 끄는 비용이 더 들어. 이거 그냥 태우는 게 낫지 그럴 바에는.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래서 어찌됐거나 지금 보면은 비용 부분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다. 장기간 저장, 뭐 오래 두면 상하냐? 또 상하면 또 어때? 상하지도 않고, 예. 그 다음에 소화에 대한 냉각 소화 작용이, 그렇죠. 우수하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분무상, 무상방사시에는 뭐냐? 중유화재나 전기화재까지도 가능하더라. 근데 단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동절시에 얼어버리죠. 그러니까 뭐, 불났어. 와, 소화전 물렸어. 야, 야, 왜 안 나와? 물 다 얼었는데,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얼지 말라고 부동기 집어넣고 그래요. 피해연소 물질은 수소냐, 이렇게 아유, 불은 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구점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빨리 불을 껐어요. 근데, 물 때문에 가구가 젖거나 물을 먹어버린 건 끝난 겁니다. 못 팔아요, 그거는요. 아시죠? 그럼 뭐냐? 열받는 거지. 이럴 바엔 태우는 게 낫겠다. 씨, 안 먹고,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수손 피해가 많이 나오죠. 불을 끄려고 했더니만은 뭐냐? 그것 때문에 다른 부분이 젖어지면서의 피해도 굉장히 큽니다. 수손 피해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가구점 같은 거 하나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소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좀 길더라라는 경우도 좀 단점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금 물을 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봉상, 적상, 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봉상은 그냥 물기둥 쭉 뽑아 올리는 거고요. 무상은 안개처럼. 그럼 뭐냐? 적상은 중간 정도야. 분무기 정도. 그래서 이게 적이 뭐냐? 액적이란 말을 하잖아요. 물방울. 차적을 말하는 거죠. 그런 모양으로. 그래서 지금 뭐냐? 봉상주수,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굉장히 고압으로 해서 쫙 쏘는 거죠. 거기 이제 곧 하겠습니다만은 그 130페이지 맨 밑에 줄에 적용 설비 나오지요. 물 소화기 뭘까?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연교
송수관 설비. 예, 이게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대표적으로 봉상주수 할 때. 적상주수.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냐면 저 스프링클러 좀 떠올리시면 돼요. 스프링클러. 예, 그래서 이거 이제 그냥 쭉 보는 게 아니고 흐트러트리는 거죠. 그래서 좀 동글동글하게 대표적으로 그 스프링클러 연결 살수가 있잖아. 살수. 예. 요까지. 그다음 이제 무상주수. 아까 여러 차례 한 겁니다. 그냥 안개같이 뽀얗게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 무상주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가정에 설치하고 이런 게 아닌 거고요. 공장 같은 데서 주로 쓰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 이제 포소화 약재, 거품 얘기 갑니다. 일단 머릿속에 떠올리실 거 뭐냐면은 뭐 많죠. 휘핑크림 같은 경우도 있고. 예. 휘핑크림. 지금 거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요즘에는 이렇게 저도 보니까 집에서 어느 날부터는 이제 세면대 비누를 안 쓰고 꼭꼭 거품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통상에 가루를 갖다가 물에 타는 겁니다. 예, 물에 타서 이제 뭐냐면 이걸 갖다가 고압으로 확 뿜어내면서 거품 만드는 건데요. 자, 요 거품을 만드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휘핑크림 알죠? 휘핑크림 어디다 먹나요? 그렇죠. 주로 이제 뭐 아이스 커피 위에다가. 그죠? 또 뭐 휘핑크림 자체를 또 이렇게 이제 딸기 찍어 먹기도 하고 맛있잖아요. 그죠? 살은 이빨이 찍어. 근데 그 휘핑기 알아? 휘핑크림 만드는 거. 아, 근데 요즘 알고 있어. 이게 포소화해서 그 원리를 좀 알아야 돼.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마트에 가잖아. 그럼 휘핑크림을 팔어. 그게 우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우유를 좀 농축시켜서 이렇게 좀 끈적하게 만든 거야. 근데, 그러면 집에 내가 휘핑기가 없다 그러면 휘핑크림을 어떻게 만들어요? 쳐야지. 팔 부러집니다. 이게 치는 행위가 뭐냐면요. 이게 끈적하잖아요. 그래서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올라와서 내려가면서 이게 계속해서 그 사이에 공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풀려 올리는 거라고 찐득하게 만들면서. 근데 이게 팔 아프. 근데 젖어서는 안 된다고 봐야 돼. 거의 진짜 사 먹고 말지. 그래갖고 머리 썼다고 도깨비 방망이 안 됩니다. 도깨비 방망이로 휘핑크림 안 돼. 그래서 휘핑기가 따로 있어요.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제가 모식적으로 그리면 이제 요쪽에다 이제 휘핑가스 나오는 쪽에다 그러면 요쪽에다 이제 가스 이렇게 넣는 게 있어. 그리고 뭐 대충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이제 뭐 손잡이가 이렇게 돼 있어. 이제 뭐 그래갖고 잘 봐. 자, 마트에서 500ml짜리 휘핑크림 하나 사옵니다. 그리고 이제 싹 보여. 그러면 액체조 걸쭉하거든요. 닫아.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게 있어. 이게 누구냐면 이게 아질산가스야. 이게 N2O야. 이걸 팔아. 그래갖고 한 요만해요. 근데 잠시 한번 갖고 와야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걸 한 다음에 집어넣고서 이걸 달라. 이렇게 돌려서 끼우는 거야. 그러면 끝에 가서 이제 침 같은 거에 가스 구멍이 뽕 뚫려. 그러면서 딱 닫으니까 여기에 가스가 일로 확 들어간다고. 이게 누구냐면 질소예요, 주로. 그래서 이게 고압으로 확 밀어내면서 이 안이 순간적으로 좀 차가워집니다. 차가워지면서 질소가 확 고압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짜주면요. 일로 푹 나온다고. 푹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일기압보다 훨씬 높아. 여기는 일기압보다 그러니까 훨씬 높아. 그럼 여긴 고압이 되고 저압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고압에서 훅 나오면서 약간 팽창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푹 짤 걸 훅 하고 이제 시원하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집에 내가 워낙 커피를 좋아한다 그랬잖아. 이것도 내가 맨날 집에서 내가 만들었고 오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그래서 한번 이제 했으니까 또 테스트 해봐야지. 그래갖고 이제 탁 해서 하니까 이제 폼 나지. 그럼 또 이제 이제 애들은 아빠 뭐 어쩌고 하면서 또 그냥 처먹지 또 그 페이스북에다 또 자랑질을 합니다. 아빠가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카페 알바하는 애들이 야 그거 어떻게 했느냐. 그럼 또 휘핑기 사진을 찍어 올립니다. 우리 아빠 요새 이래. 아무래도 강의는 잘릴 것 같아. 이런 얘기. 또 웃기 자빠졌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포소화 약재라는 게 그런 거다. 그래서 지금 기본 원리가 물에다가 이 약재를 넣어서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얘기냐.
얘는 휘핑기처럼 팍 쏴줘야 되거든요. 그게 필요한 거야. 예, 그 얘기하려고 좀 얘기가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포, 소화약지 정인 겁니다. 물에다가 적정량의 첨가제를 혼합한 후에 공기를 주입하면 이 얘기예요. 질소가스 휘핑크림 만들듯이 거품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보통 이제 수온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 4도씨에서 38도씨.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온인데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우유 거품기 알지? 휘핑크림 말고 우유 거품기 또 있어. 이것들 뭐 믹스라서 휘저 처먹는 거야. 우유 있잖아. 보통 우리가 그 라떼를 만들어 먹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카페 라떼하고 카푸치노하고 차이가 뭐야? 어떤가요? 우유 있고 없고요? 둘 다 우유 있는 건데요? 라떼라는 게 이태리어로 밀크입니다. 우유입니다. 예, 카푸치노 같은 건데 커피에다 우유를 타는 건데 위에 거품이 좀 많으면 카푸치노라고 하는 거야. 그냥 무슨 차이냐니까 가격 차이로 정답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그럼 그냥 우유만 그냥 이렇게 그냥 커피 내리고서 그냥 뜨거운 우유만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요, 기왕이면 우유 거품을 좀 내서 이렇게 딱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싹 싸는 게 이렇게 먹으면 허옇게 되고 뭐 닦아주네 주접 떨고 그러다 구속됩니다 요즘에. 자, 돌아와서 우유 거품은 어떻게 만드느냐. 우유 거품기가 또 따로 있어요. 그건 싸요. 한번 갖고 올게. 나 한번 한 짐 싸들고 올게 내가.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끝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건전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윙 떨어. 그래서 우유에다 넣는데 이때 우유를 갖다가 찬 우유는 거품이 잘 안 생깁니다. 근데 너무 뜨거워도 안 생겨요. 그래서 우유를 약간 미적지근하게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우우 하면 이게 막 돌면서요, 이제 밀어낸단 말이야. 그러면서 공기가 좀 들어가면서 위에 휘핑크림만큼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건데 거품이 확실히 좀 생깁니다. 그럼 이제 커피를 내린 상태에서 그걸 갖다가 쭉 따라버리면은 우유가 먼저 들어가고 거품이 맨 나중에 이제 그 위에 맨 나중에 들어갈 거 아니야. 가벼우니까. 그래서 그 위에 딱 뜨면 이제 카푸치노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계피가루 살살 뿌려갖고 도넛 두 개랑 딱 먹으면 살 이빨이 찌는 거.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때 거품은요,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도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래, 포소와 약재, 야, 물에다가 좀 타 쓰는데 그냥 온도가 좀 있더라. 그래서 뭐 44도에서 38도씩 그냥 대충 그냥 한 상온 정도 잘 녹게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말이야 끝내주는 거거든. 근데 얘는 말이야 2도씨의 물에만 녹아. 그럼 불 났는데 씨가 그럼 언제 그 온도 맞추고 자빠냐. 대충 녹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온도에 잘 녹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야 80도씨에서 녹아. 그럼 뭐냐, 야 물 좀 데워라. 일단 좀 젖을 나오면 안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팽창 비가 나오는데 이거 되게 쉬운 얘기입니다. 아니 얼마나 부풀어 올라. 그래서 1리터였는데 부풀어 오르니까 10리터가 됐다. 그러면 10배 팽창된 거잖아요. 당연히 뭐냐, 거품 나기 전에 최적이 얼마냐, 부피가 얼마냐, 거품 됐을 때 부피 얼마냐, 이거를 따지는 게 발포 배율인데 이게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게 그럼 잠깐 봐봐. 134페이지 뒤로 넘겨보세요. 134페이지 맨 밑에 표딱지 하나 있거든요. 저발포, 고발포 있는데 20배 미만은 저발포고요. 이제 보통 한 100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 2, 3종 있는데 이번에 뭐가 나왔더라? 180배가 나왔나? 하여튼 뭐 나와긴 나왔어. 기계포. 이게. 그래서 팽창비라는 말은 뭐 당연히 거품 되기 전에 얼마였는데 거품 되니까 부피가 얼마나 들어갔냐, 이거를 말하는 건데 이번 시험에 나왔다는 거는 외우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가겠습니다. 그 포와 소의 약재라는 게 이런 건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보니까 거기에 이제 화학포 있고 기계포가 있거든요. 기계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학포랑 기계포 두 가지가 있구나 되어 있는데요. 화학포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일단 CO2를 핵으로 사용한다. 야, 이게 핵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뭔가가 결정 만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비가 내린다 그러면 이런 말 쓰거든요. 빙정이 이제 그 저 상층에 있는 구름에서 얼음 결정 빙정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 빙정이 지금 뭐냐면은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 다른 그 이제 수증기 들러붙으면서 빙정이 성장할 때 그 얼음 결정을 갖다가 빙정의 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요. 우리 인공강우 있잖아요. 인공강우 똑같은 겁니다. 인공강우가 구름이 물을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거든요. 거기다 뭐냐면은 응결핵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뿌려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빙정을 키워서 물방울을 크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화학포 소화약제. 이산화탄소를 핵으로 한다라는 말 자체가 지금 뭐냐면 거품을 만들 수 있는 중심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몰라도 되는 말인데 그래도 뭐냐 포소화약제 기본 그 소화의 원리가 질식이 되기 때문에 그럼 뭐냐 대표적으로 CO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학포 같은 경우는 CO2가 메인이 된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 이제 기계포가 있습니다. 와, 이 기계포가 지금 봐봐, 잘 들어봐. 발생되는 기계포말 거품이다. 내부에는 펌프에 의해서 강제로 흡입된 공기 들어있다. 자, 펌프에 의해 강제 흡입된 공기 밑줄 한번 그으세요. 저게 휘핑가스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물에 휘휘져 쓰는 게 아닌 거고 실제로 뭐냐면 이 포를 뿜어낼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발생되는 기계 포말의 내부에는 펌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넣어준 제가 아까 아질산가 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기계 포말의 거품에 핵이 되고 이제 뭐냐 이때 공기가 기계 동력원에 의해서 형성된 포말을 외부로 방출시킨다. 그래서 뭐냐 이 공기 자체가 방출 역할도 한다. 기계포. 자 그래서 와 이거 뭐 담백포, 그 다음에 합성 계면활성제, 수성막포, 알코올형, 불화, 담백포. 와, 5가지나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일단 이렇게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담백포가 나와지는 순간에 아미노산의 중합 반응으로 물이 만들어질 때 축합 반응을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 반대로 단백질을 갖다가 아미노산 쪽할 때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수분해라는 게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걸 좀 아셔야지 되는 건데 너무나 좀 쓸데없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함으로 좀 가십니다. 단백질의 가수분해만 밑줄 그으세요. 가수분해. 그럼 뭐냐면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쪼개려고 하면 물이 들어가야지 그 분해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할 가짜 물수자. 그래서 뭐냐면 단백질에 물이 첨가되어서 이걸 분해시키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뭐냐 이때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것을 갖다가 주 원료로 쓰는 포소화약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포소화약자 거품 만드는 건데 이때 뭐냐 단백질을 갖다가 물을 넣어서 쪼개시켜 나온 거 정확히 이제 아미노에시드라고 아미노산이 되는 건데 그놈을 이용해서 쓰는 게 단백포 소화약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 근데 이거는 좀 별개 얘기인데 소방에서는 이렇게 법규도 그렇고 띄어쓰기를 좀 잘 안 합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닌 건데. 그래서 뭐냐 원래는 합성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 한 단어로 쓴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냐 띄어쓰고서 포소화약제가 맞는데 다 붙여 쓴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합성짠 모르셔도 괜찮고. 자, 하나 갑니다. 계면활성제 뭐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물이 이제 극성 분자 그랬지 않습니까? 통상의 기름은 무극성 분자. 그래서 극성하고 무극성은 잘 섞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냐? 그들을 섞어주게 해주는 거, 경계면을 활성화시킨다. 이게 계면활성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떠올리시고 앞에 합성자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계면활성제를 주 원료로 한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단백포도 있고 단백질포, 계면활성제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수성막포 소화약제, 자 수합성 계면활성제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보면요 애시당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기름 표면에서 수성막을 형성한다. 자, 아쿠아필름, 에큐스 아쿠아필름. 그래서 뭐냐? 수성막을 형성해서 질식을 시킨다. 그 다음에
알코올형. 자, 이런 말 있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말들이요. 보시면 단백질의 가소분해물이나 계면활성제 중에서 지방산 금속염이나 또는 다른 계통의 합성 계면활성제 또는 고분자 젤 생성물을 첨가한 포소화학제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알코올형이라고 돼 있는데 알코올은 원래 물에서 섞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40도, 20도.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담백포도 있고 계면활성제도 있고 수성막포도인데 알코올형 같은 경우는 거기 어디에 보면 거기 있네. 사류염물에 알코올류만 동그라미 치세요. 뭐 거기에 뭐 에스테로, 에테르 막 있고 뭐 케톤 뭐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형 그럼 뭐냐? 알코올 그래 하나 더 해서 에스테르까지는 가겠습니다. 에스테르 정도까지의 요런 수용성. 자, 중요한 건 수용성제의 소화다. 그래서 알코올은 물에 섞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에테르, 에스테르 잘 모릅니다. 하지만 뭐냐? 얘는 지금 물하고 섞이는 거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알코올 물하고 섞이는 거니까. 그래서 뭐냐? 그러면 물하고 섞이지 않는 것들은 계면활성제를 쓸 수 있는 거고 물하고 섞이는 건 뭐냐? 알코올형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불화담배포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할로젠하면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포소화약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게 기름이잖아. 기름 불난 거 이거는 거품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물 뿌리고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뭐냐? 대표적으로 물보다 비중이 가벼운 밑줄 긋습니다. 가벼운 애 밑줄 긋습니다. 물보다 가벼운 액체에 불이 났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럼 뭐냐? 물 뿌려보려면 어떻게 돼서 물은 가라앉잖아. 그죠? 그래서 뭐냐? 물 위에 기름이 뜨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뭐냐? 예. 거품을 갖다 덮어준다. 그래서 그런 얘기, 니은에 이제 한번 읽어보십니다. 유리의 혼합액인 원유. 아까 말씀드렸죠? 원유는 뭐냐? 뭐 가솔린,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막 섞여 있다 했잖아. 이런 경우에 아래층에 위치한 물이 심하게 증발해서 오일로벌 일으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밑에서 막 끓어버리고 그러면서. 그렇죠? 이랬을 때 지금 뭐냐? 포소화약제를 써서 차단시켜버리면 질색소화를 잘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 화제에 대해서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의 다 질식 화제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약재 분류가 나와지죠? 134페이지를 보시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이거 할 얘기가 되게 많네. 그러면, 근데 지금 우리 가야 되는 거죠, 우리 학생은? 몇 시까지 가야 돼요? 1시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일단, 진도상으로 내가 오늘 조금 더 할 건데, 요거 못 들은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복습해 갖고 오시고, 그럼 다음 주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 그러면 일단은 뭐,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시간도 됐고 해서 잠깐 끊었다가 밥 먹고 나서 뒷이야기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끊어가죠.